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좀 기억납니까? 뭐 오랜만에 한번 약간의 피드백을 좀 해볼까요? 응? 오케이? 예.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어떤 겁니까? 제일 먼저 배웠던 게 영어의 생명은 뭐다? 자리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식 구조에 대한 얘기들을 했었죠. 수식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를 했었습니까? 영어는 전치 수식이 많습니까? 후치 수식이 많습니까? 후치죠. 그럼 한번 이름 나와봐봐. 후치. 그렇지. 정관분투라는 말이 나와주면 아주 잘하는 거죠. 오늘요, 이제 여러분들 그 준동사라는 것과 관사론까지 해서 아마 개념이 거의 다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중요한 3대 문법. 이게 또 들어가요. 오케이? 근데 그 3대 문법에서 기본적인 건 사실은 앞에서 했어요. 살짝 건드리고 갈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죠? 구조와 문법을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독해, 그 다음 마지막에 실전 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되게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건 안 읽죠? 안 읽잖아. 야, 내가 여러분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빨리 앉아라. 카메라 가리지 말고. 그래서 지금 안 읽어도 좋은데 제가 지금 했던 것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이제 피드백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강좌가 끝나게 되면은 영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 가지고 영어가 성적이 확 오른다. 그건 정말 사기고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가 오르는 건요. 성적이 상승하는 건 결정적 한 문장 과정이 끝나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끝났다라고 해서 점수가 상승하는 게 어떤 학생은 예를 들어서 4, 5등급이라 칩시다. 어떤 학생은 3등급이 될 것이고요. 어떤 학생은 5등급에서 4등급이 될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 기초 개념이 정확하지가 않게 되면요. 정말 노가다 학습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게 3등급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알고 계십시오. 여러분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후치 정관분투라고 해서 전치사, 관계사, 분사,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연습했냐면 정통독해라는 것을 한번 해보게 됐었죠. 순서에 대해서 어떻게 꾸며주고 그다음 쇠석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하지 않았습니까? 맞지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뭘 배웠었냐면 여러분들한테 뭐를 해줬었냐면 바로 오형식 구조가 왜 쓰이게 되고 그것을 만들게 된 근본적 이유. 그렇죠? 기억납니까? 오케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형식은 143형식까지 있지만 오형식이라고 많이 압축해서 쓰는데 이건 사실 일본 애들이 압축해서 만든 것이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8형식도 있다. 6형식, 7형식, 8형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를 했죠? 5형식을 나눴으면 형식을 나누는 기준이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뭘로 나눴죠? 바로 동사로 나누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죠? 이 동사를 해가지고 크게 두 가지가 또 나눠졌죠? 뭐와 뭐로 나눠졌습니까? 자, 뭐와 뭐로 나눠서 딴짓하지 말고 집중!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됐죠? 동사라는 건 자동사와 타동사 이렇게 나눴는데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온다. 자동사는 목적어가 못 오니까 전치사를 수반해서 목적어를 갖는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자동사와 전치사를 합쳐서 뭐라고 불러줬었죠? 이어 동사라는 말을 써주거나 또는 부동사라는 말을 써줬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 놓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뭘 배우게 됐었죠? 여섯 번째 수자과라는 논리와 능타연이라는 논리를 배우게 됐었죠. 기억합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또 뭘 배웠었죠? 이 자리를 나누는 즉 이게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를 구별주는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은 전치사다 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명사가 오는데 이 명사는 전부 다 목적격 즉 전치사의 목적격 역할을 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라는 건 어디까지? 첫 번째 명사까지 수식인데 됐어요? 전치사구라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한다. 어떻게? 형용사 역할과 부사 역할을 해주는데 대부분 부사 역할이 90% 이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또 배웠던 거 살짝 배웠던 게 뭐였죠? 형용사는 반드시 뭐만 수식해줍니까? 네, 명사만을 수식해주고 그 다음에 부사는요 사실은 잡스러운 모든 것들이죠. 즉
동사, 형용사, 부사를 다 수식해 주는 게 부사인 겁니다. 오케이? 되셨어요? 이해 갔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제 중요했던 게 요거 1, 2번과 그 다음에 6번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림이 떠올라? 우리가 쭉 해왔던 것들 떠오르세요? 자,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늘 이제 준동사와 관사론에 들어서 들어가서 이 10가지, 즉 준동사 10번째 이제 관사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이 좀 잘 몰랐던 개념에 대한 정리들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실제 문법과 연결해서 구조를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기억이 다 떠오릅니까? 진짜로? 오케이? 예. 자, 여러분들 책 잘 피시고요. 준동사를 배우는 이유 해가지고 나옵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이거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제가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왜 안 써놨냐면 오히려 더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안 써놓은 거예요. 제가 이거를 전부 다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잡아줘야 되니까. 의외로 이 준동사가 사실은 영어 실력을 높이는데 물론 능타유사가는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준동사의 원리가 상당히 또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일일이 말로 해서 또 글로 써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일단 준동사라고 그랬어요. 준동사. 그럼 뭔지 모르지만 어떻습니까? 동사와 굉장히 유사 또는 관련이 깊다는 얘기겠죠. 맞나요? 그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제 뭘 느끼냐면 동사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즉 동사의 변화가 워낙 많고 동사를 갖다가 쓰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기능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동사 앞에다가 뭐를 조동사라는 것, 즉 이런 걸 만들어서 동사적 기능을 더 확대시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의문문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did, does, do 이런 단어가 왜 튀어나올 수밖에 없었냐. 그게 바로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동사를 갖다가 이용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목적어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뭐 능타여 수자가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문법 문제 풀 때요. 밑줄을 보고 풀거나 그 부분만 보고 푸는 놈들이 이게 멍청한 놈들이에요. 걔네들이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맞다 틀리다 뭘로 갖고 결정을 집니까? 바로 동사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동사가 주어도 만들어주고 동사가 보어도 만들어주고 목적어도 만들어주고 목적보어도 만들어주죠. 형식을 나눴던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동사라고 그랬잖아. 정말 쓰임새가 많은 게 동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여기에 또 이제 뭐를 해줍니까? 이제 보시게 되는 to도 붙여주고 ing도 붙여주고 ed도 붙여주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해주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얘네들을 써서 이 짓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그 논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은 어떤 식으로 배웠냐면 준동사 이렇게 돼가지고 세 가지로 배웁니다. 영어에서 이제 준동사라고 그러면 세 가지가 있어요. 동사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어보셔도 동사와 뭔가 관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때 준이라는 건 한자로 얘기하면 비슷할 준이라는 뜻이에요. 비슷할 준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동사와 매우 비슷무리한 겁니다. 그러면 이 반대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겠죠. 만약에 동사라면 준자란 말을 쓸 이유가 없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근데 동사와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사실은 99%는요 이건 동사예요. 그런데 1% 때문에 동사 자리에 못 들어가요. 오케이? 자, 어쨌건 요거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면 이해가 가실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배웠냐면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자, 준동사라는 건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다? to 부정사가 있고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배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어떻게 배우냐면 to 다음에 동사 원형인 are이 온다. 동명사는 동사 원형 뒤에 ing를 붙인다. 분사라는 것은 동사 뒤에 ing를 붙일 경우 현재 분사, 동사 뒤에 대표적으로 ed를 붙였을 때, 물론 불규칙 동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분사요, 얘는 과거 분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뭘 배우시게 되냐면 to 부정사는 말 그대로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렇게 있다 라고 배웁니다. 그지요? 그리고 명사적 용법은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뭐 이러면서 배웁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 뭐 이렇게 해서 배우고, 형용사는 서술용법, 한정용법, 부사적 용법은 원목이 조결과 원인, 목적, 이유, 조건, 결과, 감정의 판단. 저도 달달달달 외워요. 그 다음에 진주어가 주어, 독립부정사. 동명사라는 것은 얘도 마찬가지로 주어 역할, 보호 역할, 목적어 역할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배웁니다. 정말 웃긴 영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안 배웠어요? 다 이렇게 배웠을 텐데? 그죠? 그냥 진짜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20대 때 제가 강의했을 때 이렇게 강의했습니다. 이렇게. 그 강의를 다 없애버리고 싶어요, 지금. 내가 너무 죄를 졌다 이 생각하고, 왜? 도대체 나도 이해도 못하는 거를 왜 내가, 사실은 근데 지금 이것도 천편일률이에요.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학원이거나 모든 강의에서 다 이따주로 합니다.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왜 이거를 배워야만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오케이? 나는 분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분사라고 안 그러고 뭐라고 얘기하죠, 보통? 분사는 형용사다. 그래서 저는 동형사라는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이 이것만 보시더라도 동명사라고 하면 동사가 명사화됐다. 동형사 그럼 동사가 형용사가 됐다. 이런 거 금방 아시잖아요. to 부정사라는 건 명사도 됐다, 형용사도 됐다, 부사도 됐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지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아, 그래?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냥 동사로 다 써버리던지, 그냥 형용사 뭘 하나 해가지고 써버리던지, 뭘 했으면 되는데 왜 저 짓을 했을까? 아주 간단한 논리였었어요. 이건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너희들 이거 했을 텐데 다. 그래서 아마 이제 여러분들 어학원이나 어떤 학원 다니시면 투부정사 이거 하나 갖고요 2주 3주예요. 그래서 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명사정법이냐 형용사법이냐 진주어 가주어냐 그 다음에 이게 뚜여주는 서술이냐 한정이냐 막 이런 거 배워요.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다 배웠어요. 사실은 영어의 생명은 자리라는 걸로 해서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용어 정리 들어갑니다.